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결국 이기는 힘입니다. 이지훈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그들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가? 50만 부 판매 신화 혼창통 두 번째 이야기. 도망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4개 기업, 96명 대가들의 위기 극복 드라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혼창통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구입해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결국 이기는 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굳이 싸움이라고 혹은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의 아니게 너무 힘이 들거나 혹은 치열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평탄하고 뭔가 평화로운 그런 삶이었으면 좋으련만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혼란 속에서 어떤 투쟁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책 결국 이기는 힘. 결국에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기는 상황은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패배를 하지 않고 모두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상향을 조금 꿈꾸기는 합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우리 각자만의 승리를 통해서 인생이 뭔가 패배로서 굴복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목차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서문. 오늘도 고된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든 히어로들에게. 인트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자, 오늘도 대주제, 대제목만 골라서 조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막. 내 안에 영웅을 깨우는 힘. 영웅이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너무 거창하게 막 당신 안에 영웅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내 안에 영웅 내 안에 무슨 영웅이 있어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있어요. 영웅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전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영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슈퍼맨이라고 해도 지구를 지키다가 나 안 지킬래. 귀찮아. 힘들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 힘이 이렇게 대단한데? 내가 교통사고까지 내가 수습해줘야 돼? 이러는 순간에 더 이상 영웅이 아닐 거예요, 아마. 영웅이라는 건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웅? 막 그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단 정말 꾸준함. 꾸준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예를 들면 그 환경 그 미화 공무관님이라고 하시나요? 그분들만 해도 와, 어떻게 저렇게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이 더우나 저렇게 매일같이 나와서 저 일을 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영웅이신 거죠. 꾸준함. 그래서 영웅이 대단하다. 너무 나랑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보단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영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영웅을 깨우는 힘입니다.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1막입니다. 2막.
한 차원 높이 도약하는 힘. 3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4막 나를 뛰어넘어 결국 이기는 힘. 자, 막으로 표현하셨네요. 저자분께서 1막, 2막 이렇게 막으로 표현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든 경우도 있고 굉장히 또 행복한 경우도 있잖아요. 극이랑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극에서 1막부터 끝까지 계속 행복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뭔가 고난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이야기가 되듯이 우리네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평탄하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건 난 인생을 그냥 재미없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 되었든 인생에선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굴곡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슬픔을 느끼게 되면 기쁨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면 슬픈 것도 떠올리게 되죠. 슬펐던 시절을. 그래서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서문 인트로까지 소개해드리고 나서 1막의 1장 소명이라는 주제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서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서문. 오늘도 고된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든 히어로들에게. 나는 오랫동안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써왔다. 25년을 기자로 살았고 그 대부분을 경제와 경영 분야에 종사했다. 특히 조선일보 위클리비즈 에디터 6년 동안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취재했고 교수가 되어서도 경영 분야에 몸담으며 기업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스토리 컨설턴트인 크리스토퍼 보글러는 작가는 다른 세계로 건너가서 스토리를 구해와 자기가 사는 세계의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샤먼이라고 했는데 내 경우 그 스토리의 원천은 기업인 셈이다. 나는 경영의 교훈을 이론 대신 스토리로 전달해왔다. 그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스토리에는 힘이 있다. 설득력이 있다. 강의에 스토리를 담아 전달하면 사람들의 눈빛이 금세 반짝반짝 빛난다. 전달하려는 교훈을 굳이 이론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토리에 담긴 의미와 맥락을 파악해낸다. 이론으로 설명하면 쉽게 잊어버리지만 스토리로 전달하면 오랫동안 기억한다. 스토리를 영혼이 있는 데이터라고 부르는 이유다. 어떻게 보면 이론도 스토리의 일종이다. 자연의 운항과 사람들의 행위에서 어떤 일관성을 찾아내 불필요한 것을 추려내고 뼈대를 세우는 게 이론 아닌가? 이야기를 말이 아닌 정리나 수식, 그래프로 대신했을 뿐이다. 이 시대의 많은 스토리 중에 기업의 스토리가 더욱 가치 있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삶이 대부분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도전과 성취, 좌절의 드라마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궁정에서 쓰였지만 현대의 아라비안 나이트는 기업에서 쓰인다. 기업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사마천의 사기나 조선 왕조실록은 궁정에 관한 기록이지만 범부의 삶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줄 수 있다.
사람 사는 일은 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 시대의 가장 흔한 조직이므로 더 큰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영웅 이야기에서 발견한 성공의 원형. 나는 기업가 정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경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비마다 성공한 기업인과 선대의 리더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취재하고 다듬었다. 장차 경영 현장에서 일할 학생들에게 어떤 이론보다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또 기업 종사자는 물론 삶이라는 정글에서 분투하는 모든 이들이 좌절했을 때 위안을 주고 두려울 때 힘이 돼주기를 소망하면서, 기업가는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삶을 산다. 도전하는 삶을 선택한 이들이기에 그렇다. 그들의 도전과 모험은 현대 경제의 주춧돌이기도 하거니와 스토리의 구성 요소로서도 가치가 크다. 그들이 써내려가는 드라마는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보는 이의 흥미를 자극한다. 그 드라마는 지혜와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런데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채집한 기업 스토리들이 결국 하나의 원형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깨달았다. 스토리의 구조가 신화나 전설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이 존재한다. 변화무쌍한 듯하지만 사실 스토리는 공통적인 패턴을 따른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기념비적인 책에서 그 패턴을 풀어냈다. 그는 이를 원질 신화라고 불렀는데, 즉 스토리의 원형이다. 이 책의 제목은 영웅의 여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이지만 모두가 공통적인 구조를 공유한다는 의미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신화나 전설이든 그 안에는 영웅이 있고 모험이 있다. 안락한 일상에 젖어 있던 영웅은 전령을 통해 혹은 자신의 내면에서 소명의 부름을 들은 뒤 모험에 나선다. 한번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모험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가 파란 알약 대신 빨간 알약을 삼키는 것처럼 말이다. 모험을 떠나면 영웅은 곧 시험에 들고 협력자와 적대자들을 만나며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최악의 위기를 맞는다. 영웅은 가까스로 적을 물리치고 보검을 손에 넣는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는다. 영웅은 죽음과 부활의 최후 고비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제야 일상세계로 귀환한다. 겉보기의 영웅은 모험을 떠나기 전과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새로운 깨달음으로 그의 내면은 성숙해져 있다. 이런 패턴은 신화의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공식은 현대의 영화나 소설에서도 끝없이 반복된다. 사실은 조지프 캠벨 이후 많은 시나리오 작가와 소설가들이 이런 신화의 공식을 의식적으로 차용하고 있다. 무수한 세월을 거치면서 검증된 흥행 공식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 내가 채집한 기업 스토리를 신화의 공식에 따라 재구성했다. 그러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이야기의 전개가 자연스러워졌다. 내가 발굴한 스토리가 대부분 크게 성공했거나 본받을 만한 기업가의 이야기이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의 영웅이기에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당신도 영웅이다. 기업가들만 영웅일까?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어떤 의미에서 모두 영웅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곧 영웅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노래를 듣고 그 리듬에 발맞추고 춤추는 자. 그가 바로 영웅이다. 영웅이 사라져가는 시대다.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포기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기업가 정신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고 모험 없는 안온한 삶이 새로운 로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 영웅이 되기를 요구받는 선택의 시간이 온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도전은 닥쳐오기 마련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어찌 보면 이 힘든 시대를 버텨내는 것 자체가 영웅적이다. 우리의 일상은 매일이 작은 전쟁이다. 출근길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은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된다. 이리저리 부대끼며 하루를 버텨낸 뒤 마치 전쟁을 마친 영웅이 귀향하듯 집으로 돌아간다. 어느 날 서점에서 선 채로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 1시간 정도 흘렀을까? 한 서점 직원이 다가오더니 서서 책을 읽는 게 힘들지 않냐며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 순간 그 직원의 행위는 영웅적이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책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일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손님에게 다가와 도움을 준 것이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일상의 영웅이다. 이런 영웅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풍요로워진다. 우리의 삶을 영웅 신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무엇보다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남들 하는 대로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새로운 도전을 찾아 떠난 영웅들의 모습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큰 위기를 맞닥뜨린 기업인이라면 그것이 자신을 영웅으로 거듭나게 하고자 신이 만들어 놓은 예정된 시련임을 깨닫고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크게 성공한 기업인이라면 복엄을 얻은 영웅에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시련은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한계를 가르쳐줄 또 다른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번 위험은 예전의 성공 경험 그 자체에서 잉태되는 경우가 많다. 오만해지거나 자신이 싸웠던 바로 그 악에 물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와,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게끔 만드네요. 자신이 싸웠던 그 악에 물드는 경우. 내가 맞서 싸워왔는데 그것에 내가 물드는 경우.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를 위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힘들죠. 힘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투쟁해 왔는데 그래서 나에게 남는 게 뭐야? 남은 거가 뭐가 있지? 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해 보면서 너무 허무하다. 나에게 보상이 없었다. 그런 유혹이 생겼을 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계속 소개합니다. 물론 영웅의 여정을 걷기에는 우리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과거 1만 년의 기술 진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진보가 21세기의 100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지 않은가. 게다가 대외 환경은 또 얼마나 불투명한가.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개별적인 동시에 보편적이다. 나만 하는 고민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주변의 다른 이들이 이미 겪었거나 심지어 수천 년 전의 정치인이나 군인, 철학자들이 대부분 겪은 일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민이 수천 년 전의 고민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사람에 대한 고민이며 4차 산업혁명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지식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톰 피터스는 MBA는 전략이나 재무회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 사람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책은 역사와 사례를 통해 그 간극을 메우는 시도이다.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동감도 하고 이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AI와 자동화가 인간의 삶을 지탱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곳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다른 기술이 해결해 주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인간에 대한 관심과 고민뿐이겠죠.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도 이 인간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뽑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좀 이과를 지망하시는 분들, 이과생으로서 진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문과를 지망하셨고 그쪽에서 진로를 찾고 계신 분들은 기업들이 많이 이제 채용을 할 것이다라는 기사였는데 이제는 인간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AI와 같은 첨단 기술과 어떤 지식의 기반들과 경쟁을 하려면 결국에는 인간답게 누구보다 인간답게 사는 모습과 그리고 인간다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간다움 그 자체가 나의 경쟁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인간 같지 않으면 AI에게 대체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 소개합니다. 고전과 사례에서 길어올린 통찰. 이 책에 등장하는 스토리의 출처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스토리 출처는 독서다. 여러 책과 신문, 잡지를 통해 고금의 경영자들과 리더들의 스토리를 발굴했다. 특히 2017년부터 경영교육 동영상 사이트인 이게 뭐지? SERICEO의 브라보 CEO 라이프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고 조선일보의 이 코너 서가라는 제목으로 경제 경영서 서평을 쓰면서 공부한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포함됐다. 또 같은 해 고전 공부 모임 루첼라이 정원에 참여해 그리스 로마 고전을 함께 읽었는데 그때 공부한 내용들도 이 책에 함께 담겨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현대 리더의 고민은 그리스 로마 고전에 등장하는 영웅, 정치인, 군인 등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함께 공부하던 리더들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에 웃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캐캐 묵은 고전의 어떤 면면이 저들의 공감을 자아내는지 궁금했다. 공감의 코드를 풀어낸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고금의 고민을 병렬하고 비교함으로써 리더의 덕목에 대한 지혜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책을 많이 읽는 독자라면 이 책의 내용이 그리 새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이미 나온 책들이 주요 출처이니 당연하다.
책을 많이 읽고 스스로 공부하는 독자들이라면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물론 원전을 읽고 공부한다면 더욱 기쁘고 권장할 일이다. 이 책은 스스로 책을 읽을 여유가 없는 독자들, 수많은 책의 종류와 두께의 질에 주저하는 독자들을 위해 골라주고 씹어준다는 생각으로 썼다. 두 번째 스토리 출처는 취재다. 과거 기자 시절에 만나고 인터뷰했던 경영자와 석학들의 이야기 가운데 리더들에게 보탬이 될 만한 내용들을 추렸다. 나의 졸저 혼창통과 단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을 담았다. 세 번째 스토리 출처는 강의다. 나는 2015년부터 세종대학교에서 혼창통 경영아카데미라는 이름의 경영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혼창통을 모티브로 만든 교육과정이다. 기업의 CEO나 고위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과정인 만큼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을 엄선해 커리큘럼을 짰다. 특히 이론보다 경험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테면 배울 점이 있는 기업을 찾아가 견학하고 창업자의 강의를 듣거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고수들의 경험담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나영석 PD 같은 고수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특히 감동했던 몇몇 강의 내용들을 이 책에 녹여 담았다. 경영자 교육과정에도 대학과 마찬가지로 매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다. 입학식 때마다 나는 이 과정을 여행으로 생각하라 하고 말한다. 여행이란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 일이다. 그러니 강의도 여행과 다를 바 없다. 이 책 역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고금의 영웅들의 모험담으로 읽어도 좋다. 읽어가면서 내가 마치 영웅인 양 감정이입도 하고 잠시 멈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으면 좋겠다. 영웅의 여정과 혼창통은 통한다. 영웅 신화와 기업 사례들을 연결시키는 일에 흠뻑 빠져있던 어느 날 머리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영웅의 여정이 혼창통과 개념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영웅의 여정은 조지프 캠벨의 오리지널 버전으로는 17단계,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영화 시나리오용 압축 버전으로는 12단계다. 그런데 이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출발, 입문, 귀환이 그것이다. 나는 이 3단계가 각각 혼, 창, 통의 개념에 대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안온한 일상 속에서 소명의 부름을 듣고 모험에 나선다. 왜 일을 하는지 소명의식, 목적의식을 갖자는 혼과 일치한다. 우리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더 큰 목적, 다시 말해 대의를 위해 일한다. 대의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움직일 수 없다. 임무는 영웅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모험에 발을 내딛고 수많은 시련과 마주하는 단계다. 영웅은 아주 어려운 임무를 부여받거나 무시무시한 적과 마주하기도 한다. 영웅은 스승이나 조력자, 여신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아무리 웅대한 소명을 품었어도 시련을 극복하고 목적, 예를 들어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거나 세계를 파괴하려는 악을 물리치는 것을 달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출발이 씨를 뿌리는 단계라면 임무는 수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창의 정의와 직결된다.
창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창조라는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만들어내는 것, 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창은 창의, 즉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이 책이 이 역시 영웅이 입문 단계에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기에 영웅은 때로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 기업가 역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옛것을 죽여야만 새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고 싶네요. 창조를 하기 위해선 파괴를 해야 한다.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죠. 나의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없애고 새로 세운다는 건 예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표현도 너무 잘 와닿네요. 귀화는 영웅이 복음을 얻어 안온한 삶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돌아오는 단계다.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는 예전의 위기보다 한층 힘들고 거대한 생사의 기로에 놓인다. 영웅은 결국 이 마지막 위기마저 뛰어넘어 부활하며 그 깨달음을 갖고 세상으로 돌아온다. 이때의 깨달음은 인식이 확장되고 경계가 없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피아의 구별이 무의미하며 큰 우주 속에 존재하는 한 몸임을 자각하게 된다. 거대한 공감, 거대한 소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영웅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도 세상에 전하려는 깨달음의 메시지도 공감과 소통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이다. 혼창통은 많은 경영대과들과의 만남에서 뽑아낸 성공의 인자다. 그런데 그것이 삶의 원지를 녹여낸 신화들의 구성과 궤를 같이 한다. 세상의 이치는 이렇게 모두 하나로 통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우주의 비밀을 아주 조금이나마 엿본 기분이었다. 자,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넓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배의 돛이 바람을 맞아 한껏 부풀어 있다. 인트로.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영웅은 아직 모험을 떠나기 전이다. 그의 일상은 평온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모험을 떠나려는 특별한 세계와의 비교는 더욱 강렬하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주인공 프로도는 동화 같은 마을에서 동화처럼 살아간다. 내일도 모레도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길 것이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한 일상은 따분하기도 하다. 쿵푸 팬더의 주인공 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국수집에서 잔심부름을 한다. 하지만 일이 그리 재미있지만은 않다. 포는 쿵푸 고수들의 흉내를 내며 심심함을 달랜다. 영웅이 배라면 지금 그 배는 항구에 정박한 상태다. 그래서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지 않는가. 영웅은 곧 항해를 떠날 것이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지만 이 단계에서 영웅은 아직 자신이 항해를 떠날 운명임을 모른다. 영웅은 평범하고 불완전하다. 영웅 서사에 등장하는 영웅들은 흔히 무언가 결여된 인물로 그려진다. 영화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는 알코올 중독자고 힙합 뮤지션 에미넴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8마일의 레빗은 공장 노동자다.
당신은 영웅이 나와는 무관한 인물이라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나와 다를 바 없다. 바로 이 점이 전설에서, 신화에서, 영화에서 공감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놀라운 힘을 가진 영웅들도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다. 영화 리설 웨폰의 주인공 형사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못 이겨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관객은 그가 벌이는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영화사 마블 스튜디오의 캐릭터들은 한결같이 결함이 많은 인간들이다. 아이언맨, 헐크, 토르, 캡틴 아메리카.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기는 이렇게 말한다. 관객이 열광하는 것은 캐릭터의 결점입니다. 결점을 가진 캐릭터가 내면에서 싸우는 것을 원합니다.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캐릭터가 속죄하고 구원받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 결점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슈퍼 히어로가 됩니다. 영웅이 전혀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 영웅 스토리도 많다. 모세는 80세 노인에 불과하고 쿵푸 팬더의 포는 쿵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배불뚝이 판다이며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는 악의 군주 사우론의 상대로는 가장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난쟁이족이다. 약점을 지닌 영웅의 모습은 스토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인위적 요소다. 하지만 그것이 곧 인간 본연의 모습이기도 하다. 영웅은 신이 아니다. 필멸이 인간이다. 옛 전설과 신화는 영웅에게 한결같은 약점을 부여해 그가 신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무적의 아킬레우스조차 요절할 운명을 타고났으며 발 뒤꿈치에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프니까 청춘이고 불완전하니까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영웅이다. 자신의 노래를 부르려는 자, 자신의 시를 쓰려는 자,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아 나서는 자. 그들이 바로 영웅이다. 버티는 자, 그도 영웅이다. 아무리 안온한 삶을 원해도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시련은 늘 닥쳐오기 마련이고 도전은 종종 우리의 등을 떠민다. 버티고 뛰어넘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영웅이 된다. 겁이 나는가?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용기를 끄집어내라. 태고적부터 우리의 뼈와 근육에 아로새겨진 삶의 의지를 칼처럼 휘둘러라. 당신의 노래를 불러라. 나는 결코 영웅이 될 수 없다고 느끼든가? 악의 화신과 싸우러 나간 난장이를 떠올려라. 호랑이 전사와 싸우는 배불뚝이 판다를 떠올려라. 그리고 월터 휘트먼의 노래를 기억하라. 어떤 미약한 물건도 우주 수레바퀴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영웅의 여정 안내도. 내가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길 찾기 앱이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선호해서 무척 유용하다. 영웅의 여정을 떠나는 당신에게도 길 찾기 앱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영웅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안내도 말이다. 이 책에서는 영웅의 여정을 총 10단계로 나누었다. 본격적으로 모험을 떠나기에 앞서 각 단계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야기의 바다를 항해할 여러분이 혹시나 길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1단계는 영웅이 모험을 떠나기 전 단계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영웅은 어떤 사람이고 왜 모험을 떠나야 하는지 힌트를 얻는 단계다.
이 단계는 소명의 부름을 받는 단계다. 영웅에게 소명을 전하는 전령이 나타나거나 영웅 자신의 내면에서 소명이 울려 퍼지기도 한다. 영웅은 공동체를 짓누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품는다. 3단계는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는 단계다. 영웅은 두려움을 느끼고 쉬이 결단을 내리지 못해 멈칫한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안온한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4단계에서 영웅은 정신적 스승과 조우한다. 그의 도움을 받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 5단계는 항해를 떠나는 단계. 안전지대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단계다. 한 번 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용기가 돋보이는 순간이다. 6단계는 영웅이 거듭 시련을 맞닥뜨리는 단계다. 시련은 여러 모습으로 영웅의 앞을 가로막는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일 수도, 무시무시한 적일 수도, 아니면 영웅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약함일 수도 있다. 7단계는 거센 시련을 이기고 추구하던 바를 얻는 단계다. 하지만 여기서 여정을 끝낸다면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날 수 없다. 보물을 얻은 뒤 자만에 빠지는 경우 이어질 모험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8단계는 보물을 얻은 영웅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큰 사명에 눈을 떠 돌아오는 단계다. 영웅은 보물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안온한 삶을 뿌리치고 다시 한번 모험을 떠난다. 9단계는 다시 모험을 떠난 영웅이 최후의 시련을 마주하는 단계다. 생사를 좌우하는 가장 위험한 싸움이다. 이 싸움을 이김으로써 주인공은 진정한 영웅으로 부활한다. 결국 영웅 여정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다. 힘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10단계에서 최후의 투쟁에서 승리한 영웅은 다시 일상세계로 돌아온다. 돌아온 영웅의 겉모습은 모험을 떠나기 전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영웅은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세상에 영약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유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무형의 깨달음일 수도 있다. 이상이 영웅의 여정이다. 이제 영웅의 여정에 대해 조금은 감이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당신을 영웅으로 상정할 것이다. 우리는 크든 작든 늘 모험을 떠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하는 하루짜리 모험일 수도 있고 회사의 장래를 좌우하는 6개월짜리 프로젝트의 모험일 수도 있다. 혹은 존재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일생에 걸친 모험일 수도 있다. 그 모험이 어떤 것이든 거기에는 단계가 있다. 이 책은 우리를 그 각각의 단계로 데려간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부닥칠 전형적인 문제들을 제시할 것이다. 문제에 직면하면 당신은 어찌할 바 몰라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왜 유독 내게만 닥치는지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이미 앞서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은 일들이다. 그래서 이 책을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간 선배 영웅들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혹은 문제에 맞닥뜨려 뼈저린 실패를 한 이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제시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모험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안내자이자 조력자, 멘토다. 문제에 부닥쳤다면 그 문제가 영웅 여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이 책이 제시한 여러 문제 중 자신의 문제와 연관된 것을 찾아보라. 안내자의 사례에서 지혜와
용기를 얻어보라. 네, 이렇게 해서 서문과 인트로만 좀 소개를 드렸는데 서문과 인트로만으로도 네,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만 오늘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본문은 네,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지금 저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을 테지만 영웅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곧 당신이 영웅이고 그런 영웅들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이겨내고 항상 돌아왔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영웅의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 전개에 대비해 보면 나도 그것을 내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적절한 예시들을 제안하시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이기는 힘입니다. 네,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싸움이건 전쟁이건 끝난 것이 아니죠. 내가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 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네, 저는 서울대에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런데 못 들어갔는데 매해마다 수능을 봐. 그렇다면 그 싸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결국 이기는 힘이라는 건 어쩌면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꾸준함이 영웅적인 모습이고 꾸준함이 결국 이기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꾸준하기가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꾸준함도 처음이 어렵지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이 책 소개를 하기로 마음 먹은 후부터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힘은 그냥 습관적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것이 저를 영웅적 사고로 이끌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결국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